자, 안녕하세요. 어, 김명기 선장입니다. 제 이름이 생각이 안 났나? 이렇게. 현재 저의 해적 피해 예방법, 그 다음에 이제 임시항해 검사 증서, 선박 직원법 위반 등에 관한 고발건은 동해 해양경찰서에서 수사 중이고요. 저희 변호사가 이틀 전에 변호인 의견서를 동해해양경찰서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는 일반인이니까 이것저것이 억울하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우리 변호인께서는 그걸 정확하게 법적인 내용으로 확인을 해가지고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의견서를 보다 보니까 우리 일반인들이 이제 알지 못하는 또 파악하지 못했던 그런 법적인 부분 이런 거를 아주 잘 검토를 해서 아주 제대로 좀 하신 것 같아가지고 세일러들이 이걸 내용을 잘 알고 있으면 앞으로도 저와 비슷한 사건이 생겼을 때 미리 해경이라든가 또는 그 이전에 해양수산부에다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피고발 사실의 요지 해가지고 위험수역인 아덴만을 진입해서 해적 피해 예방법 위반이라고 했고, 임시항해 검사 증서 등이 없는 선박을 항해에 사용했다. 그래서 선박안전법 위반. 그 다음에 6급 항해사 이상의 선박 직원이 승무하지 않았다 해서 선박 직원법 위반,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취지로 고발했는데, 어떻게 일견 생각하면 뭐 제대로 법을 어겼네 라는 식으로 오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을 우리 법적인 내용으로 이제 한 걸 보면, 이 사건에서는 이 사건 요트에는 해적 피해 예방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우리 변호사께서 이제 주장을 하셨어요. 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을 가지고 그러냐면, 해적 피해 예방법은 국제 항해 선박에만 적용되는데 그마저도 총톤수 500톤 미만 화물선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게 법에 나와 있죠. 그런데 그 총톤수 500톤 미만의 선박에 적용되지 않는 것을 총톤수 12.6톤짜리 아주 소형 선박에다가 적용을 했다는 거죠. 화물선이 아니고 요트기 때문에 적용이 됐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죠. 예를 들어서 20톤 이상의 차량은 이 다리를 건너갈 수 없다. 그렇게 됐으면 50톤짜리 탱크는 당연히 지나갈 수 없겠죠. 탱크라고 하지 않았어도 톤수가 20톤이 넘으니까. 여기에는 그 반대로 500톤 미만의 화물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데 저는 이제 12.5톤이긴 하지만 요트죠. 그러니까 범선이죠. 그러니까 화물선이 아니라고 해서 500톤 미만에는 아예 적용되지도 않는 거를 12.6톤짜리 세일 요트에다 적용한다.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수상 레저 기구에 해당하는 선박은, 저는 이제 세일 요트니까 누구나 다 알다시피 수상 레저 기구 아닙니까? 해적 피해 예방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셨고요. 선원 대피처를 설치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제 그 위험지구를 가는 배는. 근데 강철로 둘러싸인 구조여야 하고, 출입문이 2개 있어야 되고, 2개 출입문의 총 두께는 13mm 이상이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3mm 이상짜리 철판으로 선원 대피처를 배 안에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첫째는 이제 500톤 미만의 화물선에 규정하지 않는다고 해놓고 12.5톤, 6톤짜리 세일요트에다가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지만, 이게 저희는 강철로 된 배가 아니지 않습니까? FRP라고 플라스틱 배입니다. 플라스틱으로 된 배에다가 강철 소재의 500톤 미만에는 이제 적용되지도 않는 강철 소재의 그런 선원 대피처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필요하지 않고, 해외 선진국에서도 레저용 선박에게 선원 대피처를 설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해적행위 처벌 규정은 있지만 거기에 대한 예방 조치에 대한 법령은 존재하지 않고, 독일은 해적행위를 별도로 처벌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나마 해적 피해 예방법과 유사한 것이 일본의 해적행위의 처벌 및 대처 방안에 대한 법률인데, 일본 역시 해적 행위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거고, 해운업자와 선박 운항자는
피해를 방지하는 데 전력을 기울여라 하는 정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서 총 톤수 12.6톤에 불과하고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이 사건 요트가 강철 격벽을 설치하지 않고 해역을 운항했다고 해서 해적 피해 예방법 위반이 될 수는 없다고 주장하셨습니다. 또 다음에 이 요트는 동력 수상 레저 기구입니다. 미국이나 이런 데서 제가 샀던 이탈리아에서도 레저 기구로 등록됐던 배고 한국에 돌아와서도 당연히 검사하자마자 바로 동력 수상 기구로 등록이 됐죠. 검사하고 등록이 됐죠. 그런데 선박안전법에도 3조 제1항 3조 3호에 수상 레저 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은 수상 레저 기구는 본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외국에서는 레저 기구였지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수상 레저 기구의 어떤 검사를 받지 않았으므로 이게 선박으로 보기 때문에 위반이다 이러는데 이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요트가 수상 레저 기구 안전검사를 받기 전이라도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선박 안전법에 적용될 여지가 없는 수상 레저 기구는 변화가 없죠. 미국에서도 요트고 이탈리아 요트고 대서양에서도 요트고 태평양에 요트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도 그냥 요트입니다. 세일 요트입니다. 수상 레저 기구죠. 그런데 또 제일 중요한 것은 현행 법령상 외국 국적의 선박을 구입하여 대한민국에 입항하려는 경우 외국 현지에서 대한민국 수상 레저 안전법에 따른 수상 레저 기구 안전검사를 받을 방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선박 임시 검사를 할 수는 있지만 선박 임시 검사를 했다고 해서 이게 수상 레저 기구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수상 레저 기구 안전검사를 받아야지 수상 레저 기구가 되는데 수상 레저 기구 안전검사를 받을 방법이 일단 존재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또는 이탈리아에서 수상 레저 기구인데 그거를 인정하지 않고 우리나라 수상 레저 안전 기구 검사를 하는 검사원이 그 나라까지 가서 검사를 해서 수상 레저 기구 안전 검사를 받아야지만 수상 레저 기구가 되는데 그런 방법이 없다는 거죠. 아이고, 그런 것이 문제고, 이 사건 요트는 외국 조선소에서 건조된 외국 선박이기 때문에 임시항해 검사 대상도 아니다. 왜냐하면 동법 제11조 1항은 국내의 조선소에서 건조된 외국 선박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 사건 요트는 외국 조선소에서 건조된 외국 선박이기 때문에 이 법에 또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런 내용이고, 저는 이제 이탈리아에서 정밀한 선박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선박 검사를 받았는데 그거를 신뢰성 높은 안전 검사를 받았는데도 우리나라 검사가 검사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선박 안전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는 요지입니다. 그 들어오자마자 바로 수상레저 기구 안전검사를 받아서 당연히 수상레저 기구가 자격을 획득했고요.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선박직원법 시행령에 말하는 총톤수 20톤 미만의 기선 및 범선으로 얘기하는데 첫 번째 우리의 이제 주장은 이 사건 요트는 강화 플라스틱으로 건조된 선박으로 그 용도가 수상 레저임이 명백하죠. 세일 요트는 어디까지나 세일 요트고 그리고 수상 레저 기구 안전 검사를 그 이탈리아에서도 받았고 우리나라에서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대서양에서만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죠. 소형 선박으로는 수상 레저 기구는 제외된다고 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결어 부분이 저를 많이 감동을 시켰는데 이건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결어 피고발인은 자신이 전 재산을 털어 이 사건 요트를 구입한 뒤 5개월간 혈혈단신 항해하며 갖은 고초를 겪은 끝에 대한민국에 입항한 자며 자신이 겪은 세계 일주 경험을 나누며 세일링 요트 활성화 및 수상 레저 문화 발달을 위해 노력하는 자입니다. 단순히 모험과 도전, 수상 레저를 즐기기 위하여 세계 일주를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계를 위해 직접 요트를 항해한 자이며 그런 자에게 해적 피해 예방법, 선박 안전법, 선박 직원법의 3법 위반이라는 무거운 혐의를 씌워 고발한
해양수산부의 작태에 분노하고 있는 자이기도 합니다. 피고발인은 지난 5개월간의 항해로 대단한 명사가 될 의도도 없으며 대단한 부자가 될 의도도 없습니다. 또 방법도 없죠. 그저 자신의 고향 강릉에서 수상 레저 및 세일링 요트 문화를 부흥시키고 가족과 안온하게 살고 싶을 따름입니다. 그런데 해양문화 창달에 앞장서야 할 해양수산부는 피고발인을 범법자로 몰기에 급급합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선박법, 선박안전법, 선박직원법, 해적피해 예방법은 그 체계가 엉성하고 그 규정 형식이 서로 겹치지 않는 부분도 많습니다. 또한 적용 범위를 선박으로만 규정하여 문헌상으로는 선박에 속하는 수상레저기구가 그 적용 대상으로 해석될 여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박과 수상레저기구는 명백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해운 선진국인 영국은 선체 길이 24m 이하인 소형 선박 일본은 총 톤수 20톤 미만의 소형 선박에 대해서 최소한의 규제만 하면서 체계적인 레저 선박 등록 시스템을 갖추어 일관성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죄형 법정주의 원칙에 따르더라도 입법의 불비는 처벌할 수 없으며 선박안전법, 선박직원법, 해적피해 예방법이 공통적으로 수상레저기구에 적용되지 않음을 명백히 하는 이상 수상레저기구로 정식 등록하기 전이더라도 세일링 요트임이 분명하며 그 용도가 건조 당시부터 분명한 이 사건 요트의 위 3법 위반의 점이 적용되지 않아야 합니다. 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굉장히 잘된 의견서라고 생각해서 우리 세일링 하시는 또 세계 세일링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좋은 정보가 될 것 같아가지고 오늘까지의 진행 상황을 말씀드립니다. 제 사건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물적 또 정신적 응원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특히 외국 선장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특히 외국 선장들은 많은 응원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재미난 것은 재미난다고 해야 되나? 지금 전쟁 중인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이죠. 그런데 러시아 선장도 저한테 응원을 보내주고 또 우크라이나 선장도 저한테 응원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세일 요트 상에는 정말로 국경이 존재하지 않는 그런 굉장히 자유롭고 또 같은 동료로서 세일링 동료로서 어떤 시맨십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이번 사건이 방송 뉴스가 되면서 거의 12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봤습니다. 대부분은 요트인들이 아니죠. 요트인들이 아니지만 우리 이제 세일러들이 겪는 상황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공감해 주시고 이런 법이 제도가 불합리한 것에 대해서 같이 공분하고 계시면서 응원을 주고 계십니다. 이 사건이 저는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이 사건이 유죄가 되든 무죄가 되든 저는 그대로 세일러들과 국민 여러분께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무죄가 됐다 그러면 우리나라 세일러들이 전 세계를 자유롭게 마음 놓고 세계 일주 할 수 있는 항해를 할 수 있는 때가 오겠죠. 또 만약에 유죄가 됐다 그러면 미리 그런 사실을 알고 또 뭐 법을 어기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그런 사실을 알고 항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 혼자만의 사건으로 유야무야되고 저 사람 그냥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라는 식으로 넘어가도록 두지는 않을 겁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제가 끝까지 확실하게 상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